숨 쉴 때 나는 냄새로 보는 건강 적신호.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중을 측정하고 혈압을 재고 때로는 복잡한 의료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인 호흡만으로도 우리의 건강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숨을 쉴 때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건강 이상은 체내 화학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호흡을 통해 특징적인 냄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의사들은 환자의 숨 냄새를 진단의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의사들은 환자의 호흡 냄새를 맡아 질병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호흡 분석은 여전히 중요한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인공 코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방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숨 쉴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냄새와 그것이 암시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각 증상에 대응하는 방법과 예방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구강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입냄새를 단순히 입냄새 또는 구취로 치부하지만, 지속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 치주 질환이나 잇몸 질환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강 내 세균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치주염이나 치은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 잇몸 조직의 염증과 감염으로 인해 더 강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구강 건강 문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치주 질환은 점차 악화되어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 여러 전신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썩은 냄새가 지속된다면 우선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칫솔질을 하고 치실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여 치아 사이와 혀를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혀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 장소로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위생 관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잇몸 질환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 치료나 추가적인 수술적 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금연, 충분한 수분 섭취도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흡연은 잇몸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구강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달콤한 과일 냄새가 호흡에서 느껴진다면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종종 아세톤 또는 과일 향으로 표현되며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 부족이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체 중 하나인 아세톤이 호흡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달콤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를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하며,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이러한 달콤한 냄새와 함께 극심한 갈증, 빈번한 소변, 피로감, 구역질,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 적절한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아직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당뇨병 선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셋째, 호흡에서 신냄새가 난다면 간 기능이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냄새는 종종 발효된 또는 식초 같은 냄새로 표현되며 체내 산염기 균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축적되어 호흡을 통해 특유의 냄새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간경화와 같은 만성 간질환, 간염 등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 문제도 신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 위 내용물의 산성 성분이 입으로 올라와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케톤산증이나 대사성 질환인 메이플 시럽요병과 같은 희귀 질환에서도 특유의 신냄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신냄새와 함께 복통, 메스꺼움, 구토,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피부나 눈의 황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 소화기관 내시경,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피하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예방접종, 안전한 성생활 등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천천히 음식 섭취하기, 과식 피하기, 자극적이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 제한하기,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식사 피하기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호흡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신장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냄새는 종종 소변 같은 또는 물고기 같은 냄새로 표현되며 요소 회로, 장애나 만성 신부전과 같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필터링하여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요소와 같은 질소 화합물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것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어 폐를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 진행된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 회로, 장애와 같은 선천성 대사 질환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체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액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흡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과 함께 피로감, 무기력, 메스꺼움, 식욕 감소, 소변량 변화, 부종 특히 발목이나 얼굴, 숨가쁨,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신장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저염식 식단 유지, 건강한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알코올 섭취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는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진통제나 항생제와 같은 약물 중 일부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호흡에서 금속성 냄새가 느껴진다면 혈액 관련 문제나 심각한 내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냄새는 종종 쇠맛 또는 동전 같은 냄새로 표현되며 체내 철분 대사 이상이나 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출혈, 잇몸 출혈 또는 상부 호흡기나 소화기 출혈이 있을 경우 혈액의 철분 성분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금속성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간혹 구리, 아연, 크롬과 같은 중금속에 노출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이러한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 광산 노동자, 제련소 근로자, 용접공 등은 이런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에서도 체내 금속 대사가 변화하면서 유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윌슨병과 같은 유전성 질환에서는 체내 구리 축적으로 인해 호흡에서 금속성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감염, 부비동염, 인후염과 같은 상부호흡기 질환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에서 금속성 냄새가 나는 것과 함께 피로감, 창백함,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출혈 경향 잇몸 출혈, 코피 등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철분 대사 이상이나 빈혈은 적절한 식이 조절과 철분 보충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내부 출혈이나 심각한 질환의 경우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호흡의 냄새는 그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주요 냄새 외에도 호흡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나 양파를 먹은 후에 특유의 냄새,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마신 후의 냄새,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은 일시적이며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냄새와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냄새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호흡 냄새는 단순한 구강 위생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흡 냄새는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으며 자신의 호흡 냄새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의료 전문가가 이상한 냄새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호흡 냄새를 언급한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정상적인 증상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호흡의 냄새 역시 중요한 건강 신호 중 하나이므로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대응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